예제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제9번째 시간 어댑터를 이용한 리스트 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어댑터는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하는 학생은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정말 자주 사용하고 아주 편리한 위젯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댑터라는 어떤 사전적인 개념은 적응자, 변환자, 우리가 뭐 110V를 220V로 바꾸는 그 멀티탭 이런 것도 어댑터라고 하죠. 이 어댑터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어댑터는 어댑터 뷰라는 거, 어댑터 뷰와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자, 적응자, 변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어댑터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인데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리스트 어댑터, 뭐 스핀 어댑터 쭉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댑터가 어레이 어댑터. 이번 시간에 또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어댑터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되면은 뭐 커서 어댑터, 뭐 이런 어댑터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어댑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댑터 뷰는 어댑터로부터 제공받은 어떤 데이터들 또는 자료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하나의 뷰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번 예제에서도 사용할 어댑터 뷰는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는 복수계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아이템들을 수직으로 화면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또한 이 리스트 뷰는 수직 스크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뭐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아이템들도 전부 다 화면에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리스트 뷰는 다만 수평 스크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리스트 뷰, 뭐 수직 스크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학생은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또한 많이 봐왔던 아주 친근한 뷰어가 바로 리스트 뷰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댑터 뷰에는 뭐 그리드 뷰, 스피너, 갤러리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뷰, 다음 시간 강의는 스피너를 각각 적용시켜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어댑터를 정의하면은 어댑터는 일단은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데이터를 갖고 와서 누가 어댑터가 어떻게 어댑터 뷰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댑터입니다. 이때 어댑터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어댑터 뷰에 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건데요.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소녀시대 멤버를 예를 들었는데 이 각각의 뭐 제시카, 유리, 태연 이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텍스트 뷰나 에디트 텍스트에 표현을 하려면 소녀시대 멤버가 9명이죠. 9명의 멤버를 뭐 텍스트 뷰가 됐든 에디트 텍스트가 됐든 main.xm에서 9개의 위젯을 만들어야 되고 역시 9번을 선언하고 9번을 찍고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반복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템이 데이터가 100개다. 그럼 텍스트 뷰 100개 선언하고 1000개다. 1000개 선언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또는 반복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댑터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친숙하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화면에 이렇게 이거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의 형태의 자동적으로
어댑터가 변환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아주 편리한 위젯이 바로 어댑터입니다. 지금 이 리스트 뷰 화면 스마트폰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리스트 뷰는 리스너도 자동적으로 수행해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스트 뷰에 서연이라는 어떤 하나의 멤버를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은 위쪽 텍스트 뷰에 선택한 멤버의 이름을 찍어주는 이런 이벤트 처리도 아주 편리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과 같이 실습을 해보면은 어댑터가 뭐고 리스트 뷰가 뭐고 어떠한 점이 편리한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New Android 프로젝트 네임은 어댑터 01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고요. 패키지 네임은 항상 주던 대로 kr.hs.mirim 피니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죠? 그렇죠. 레이아웃의 main.xml로 가셔서 액티비티의 초기 화면을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텍스트 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놔둬서 텍스트 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컴포짓에 보시면 맨 위쪽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댑터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출력하고자 하는 리스트 뷰가 보입니다. 액티비티 화면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어댑터를 통해서 전달해준 값을 리스트 뷰는 수직의 형태대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뭐 그대로 놔두고요. 자, 텍스트 뷰에 ID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고 골뱅이 플러스 ID 텍스트 뷰라고 ID를 주겠습니다. 자, main.xml에서 ID를 부여했다라는 말은 자, 소스 창에서 선언하고 이 ID를 찝어서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with는 fill parent, height는 wrap content, 자, 텍스트는 선택 자료 표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리스트 뷰인데요. 조금 생소한 패턴이 하나 보일 것입니다. 여기 ID를 골뱅이 플러스 ID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내가 ID를 임의로 주겠다라는 거죠. 뭐 ID 아무렇게나 주셔도 됩니다. 뭐 최 이렇게 주셔도 되고 q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배운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안드로이드 땡땡 ID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ID를 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주는 기능을 리스트 뷰에 쓰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땡땡 ID 하면은 ID도 반드시 지정된 ID를 써주셔야 됩니다. 리스트라고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리스트 뷰는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리스트 기능으로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뱅이 플러스 ID는 내가 ID를 줘서 내 맘대로 쓰겠다. 안드로이드 땡땡 ID는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쓰겠다. 안드로이드 땡땡 ID를 주게 되면 ID 부분, 여기 리스트 부분이죠. 여기도 반드시 지정된 ID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with는 fill parent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면 설계는 끝났습니다. 실제
로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패키지에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자, 어댑터 01 액티비티는 클래스인데 액티비티를 extend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액티비티가 되는 건데요. 자, 앞에서 main.xml에서 우리는 리스트 뷰를 썼죠. 리스트 뷰를 쓸 때는 습관적으로 액티비티가 아닌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받으셔야 됩니다. 직역하면 액티비티는 액티비티지만 리스트 뷰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액티비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받으면 무엇이 편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언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앞서서 main.xml에서 텍스트 뷰에 id를 부여한 거 기억나십니까? 텍스트 뷰에 id를 줬죠. 그 말은 선언에서 집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어댑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array 어댑터라는 걸 쓸 겁니다. array 어댑터는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array, 배열로부터 갖고 오야 됩니다. 자, 배열을 하나 선언해 볼까요? string items라는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아무 데이터나 임의의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array, 즉 배열이 필요한 거겠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녀시대 멤버를 한번 배열로 선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리, 태연, 유나. 소녀시대 멤버가 총 9명이던가요? 티파니, 많기도 하네요. 서현, 수영, 효연, 써니. 이렇게 다, 빠짐없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배열을 어댑터에게 전달만 해주면 우리가 선언해준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자동적으로 변환해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스 안으로 들어갈까요? set list adapter.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댑터를 달라는 거죠. 어댑터. 자, 자동적으로 변환해주는 어댑터를 달라. 우리는 지금 원본 소스를 배열로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array 어댑터라는 걸 쓸 것입니다. array 어댑터. 자, 제네릭은 이 안에 있는 소녀시대 멤버는 제시카, 유리 다 스트링이죠. 스트링. 자, 다음으로는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부분은 this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어댑터 어디에다 적용을 시킬래? this 현재 액티비티에 적용을 시킬 것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a, b.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b는 무엇을 해줄까? 자, 원본 데이터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array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온다고 했죠? 배열로 array부터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items, 여기 배열 선언했죠. 자, 이 items야. A는 이 items, 배열에 있는 걸 어떠한 형태대로 만들어 줄까? 자, 안드로이드 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안드로이드 점 하게 되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을 내가 호출해서 쓰는 거죠. android.r.layout 하면요, 쭉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많은 기본 기능들이 있는데, 리스트 뷰를 쓸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이 simple list item 1 형태를 많이 씁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array 어댑터한테 우리는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items, 배열에 있는 걸 이러한 형태대로 넘어갔네요. 여기죠. simple list item 1,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simple list item 1의 형태로 출력해줘, 변환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댑터는 items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형태대로 변환을 해줘서 이 변환된 값을 어디에? 자, 리스트 어댑터니까 리스트 뷰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앞서 설명했지만 처음 어댑터 개념을 접하시는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역시 자주 쓰이고 같은 패턴으로 쓰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자, 결과물을 좀 기다려보면 우리는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댑터가 알아서 원본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화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변환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simple list item 1의 형태가 되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직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게 리스트 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댑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죠? 일일이 하나씩 선언해 주고 총 9개를 선언하고 9개를 또 찝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값을 매핑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댑터에게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자, 무엇을? 아이템즈를 어떻게 이러한 형태대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만 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참 편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자, 우리는 화면에 뿌려주기만 했는데 실제 이렇게 원하는 멤버를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 자료 표시라는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유리를 체크하게 되면 유리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reate 메소드 바깥쪽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on list item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자,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on이 붙어 있는 메소드는 콜백 메소드이다. 내가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호출해주는 메소드다. 자, 이 onListItem 클릭이라는 메소드는 자, 누가 주냐면요, ListActivity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앞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는 액티비티가 아닌 ListActivity를 상속받으면 onListItem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뷰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 해라? 습관적으로 액티비티가 아닌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받아라. 그러면 onListItem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 메소드는 콜백 메소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멤버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 자료 표시 부분에 선택한 멤버가 찍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리스너를 장착해야죠. 선언하고 찝고 리스너. 하지만 리스트 액티비티가 주는 onListItem 클릭이라는 메소드는 자동으로 이러한 리스너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포지션 부분입니다. 포지션 부분. 이 부분인데 우리가 제시카라는 멤버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포지션 값으로 0을 전달합니다. 유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포지션 값으로 1이
전달이 되고요. 태연은 2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이용해서 위쪽 텍스트 뷰 부분에 원하는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앞서 텍스트 뷰를 선언만 했네요. 자, 그럼 찝어야 되겠죠. 자, 정체성을 밝혀주고요. find view by id에서 r.id.txt view 자, 선언하고 찝어줬네요. 자, 리스트 뷰에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on list item 클릭이라는 콜백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텍스트 뷰에다가 자, 값을 갖고 올 때는 get text 어떤 값을 넣을 때는 set text라고 했죠. set text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값 items 배열이 갖고 있는 포지션 값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자, 이 제시카라는 멤버를 클릭하게 되면은 포지션으로 뭐가 온다고 했죠? 0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텍스트뷰에 찍어주는데 items 배열의 0번째 items 배열의 0번째는 제시카가 있죠? 제시카를 찍어라. 마찬가지로 유리를 클릭하면은 포지션 값으로 1이 전달이 되고 items 배열의 1번째 값은 유리. 이렇게 원하는 값이 찍히게 되겠죠. 자, 저장하고 한번 결과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 위쪽 텍스트뷰에 제시카, 태연을 누르면 태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멤버죠. 서연을 클릭하게 되면 서연.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원래 뭔가 클릭을 했을 때 액션이 수행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리스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액티비티가 아닌 리스트 액티비티가 주는 on list item 클릭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너 처리 과정이 필요 없이 포지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